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트너 공감의 대표 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파트너 공감의 대표 최강 팀장입니다. 저희가 물론 경제TV에 출연하고 있지만 이 생방송이다 보니까 시간과 그리고 또 표현에 한계가 있죠. 자, 그리고 잘 이 경제TV, 많은 경제TV에서 매물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물건들을 잘 들어보면 어떤가요? 다 좋죠. 완벽한, 거의 단점이 네. 없다 보니까 거의 다 완벽한 물건이죠. 하지만 세상에 과연 가격도 저렴하면서 그리고 어떤 완벽한 물건들 몇 개나 될까요? 거의 없지 드물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저희 까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점 없는 매물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까방에서는 보다 정확한 정보,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합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이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낱낱이 분석하는 이제 그런 방송이 되겠죠. 자, 시작을 해볼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이 바로 방이동에 위치한 지금 다세대 통건물을 준비하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보니까. 자,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선 입지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네, 저희가 저번 주 토요일이죠. 그렇죠. 토요일에 토요일날. 석촌호수에서 만났는데요. 사람 되게 많았잖아요. 많이 많았죠, 정말. 그 석촌호수에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위치의 매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송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호재들 그리고 입지적 장점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가장 큰 오늘의 매물의 특징은 정말 이 입지적인 장점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이다. 우선 첫 번째로는 여기가 2호선 서울을 순환하는 2호선 잠실역에서 이제 도보로 한 5분에서 7분 정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제일 좋은 게 잠깐만요. 잠실역에서 5분에서 7분 걸리나요? 네, 7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때 걸어오니까. 석촌호수를 지나고 롯데월드까지 가니까 롯데월드 바로 앞이니까. 그렇죠. 건물에서 한 10분 뭐 그냥 10분 보수적으로 정도. 잡아서 10분 정도? 10분 정도? 그러고 이제 그 제일 좋은 거는 2018년 내년이죠. 내년 초에 그 9호선 연장 노선 방이사거리역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오매물의 가장 큰 매력 장점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걸어서 저희가 한번 가봤는데 한 3분 정도, 3분, 4분 정도 걸리지 않나요? 석촌역에서 본매물 3분, 그리고 본매물에서 방이사거리역까지 현재 한 3분 정도? 네, 3분 좀 안 됐었을 때. 네, 그 정도 걸리는 굉장히 인접해 있는 곳이라서 이 새로 생긴 역세권의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입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1km 반경으로 학교들이 정말 많아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이제 자료를 한번 띄워드릴 텐데 전 뭐 대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자료만 받았는데 네. 지금 이거 띄워주실 거죠? 네, 제가 띄워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대규모 이주 수요다, 뭐 전세는 아니다 말이 많잖아요. 그런 이주 수요 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se대들이 거주하기가 굉장히 좋은 입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입지 여건 중에 학군이 좀 좋으면은 아무래도 실제 수요자들 거주 목적의 어떤 수요들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지역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석촌호수 그리고 잠실 제2롯데월드를 도보로 이용 가능한 위치이기 때문에 뭐 이런 공원이라던가 대형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을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주 만족도 높은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한남 뉴턴을 살고 있다 보니까 바로 앞에 이제 한강 고수부지가 있어서 상당히 좀 편리하다라고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주 사용하지 않으니까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이 지역, 어제 주말에 저희가 힘들게 간 이 지역에서 석촌호수를 오랜만에 이렇게 걸어갔더니 막 가깝잖아요. 바로 앞에 네, 있다가. 바로 앞이니까. 가니까 좋더라고 정말. 사람들도 맞아요. 많이 있고 또 운동할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있고 역시 집 주변에 이런 어떤 호수나 공원이나 어떤 한강의 접근성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네. 이렇게 좀 그래서 말씀드리고 지금 입지적으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뭐 우리가 끝나고 별점도 드리겠지만 뭔가 이제 빠지지 않는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저는 저도 주고 이 싶어요. 매물의 자체에 대해서 입지 여건에 네. 대해서는 지금 5점 만점 중에 좀 5점을 주고 싶은 그런 네. 매물이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이어서 좀 주변에 있는 어떤 가격 상승의 요인들, 호재들 몇 개 좀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보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송파 호재 가장 큰 호재로 뭐 마이스 산업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거 하지 말라고. 지퍼만 드릴게요. 지퍼만 네. 주세요. 일단은 그래 마이스 산업으로 인해서 현재 집가가 상승 중인 지역이 송파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기사가 나왔죠. 종합운동장 구간 올림픽대로 지하화 사업으로 인해서 교통난 개선 또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정말 큰 호재를 먼저 짚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희 대표님이 누누이 강조를 하시지만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항상 네. 이런 매물 분석을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주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어디였죠? 뭐 예를 들어 반포나 네. 그 논현동, 신논현이요. 신논현 이런 쪽에 있는 매물을 소개를 하면서 이 삼성동에 있는 뭐 한전부지에 대한 개발 호재를 얘기한다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매물권에 영향을 줄 수냐 이게 가장 큰 포인트잖아요. 주변에 호재가 100개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떤 한 호재가 매물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전부지에 있는 주변에 있는 뭐 예를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주변에 있는 빌라 같은 게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죠. 근데 이 요인으로 인해서 내 신논현에 있는 한 몇 블락인가요? 몇 블락 거쳐 있는 이 매물의 가격이 얼마나 상승할 것인가라는 것을 좀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방이동 매물이긴 한데 지금 쫙 끝에 몇 킬로 넘어 있는 종합운동장에 대한 마이스타업 이 과연 얼마만큼 영향을 줄까? 그렇죠. 물론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받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지역은 사실은 아니죠. 하지만 네. 이제 송파구라는 이 지역에 있는 호재를 미리 한번 언급을 해드린 거고. 그러면 문정 법조단지도 좀 얘기 좀 해주시고요. 이번에 뭐 헬리오시티 뭐 입주도 했었던 거, 둔촌 주공도 얘기 좀 해주시고 뭐 별거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사실 따지면 크죠. 호재 뭐 되게 많이 있어요. 좀만 넘어간다면 뭐 너무 많죠. 좀만 정말 더 많죠. 그렇게 서울이면 하는 것보다는 네, 호재 이 없는 지역 물건이 정말 없죠.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그렇죠.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혹 간접이라도 좀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호재들 그런 것들이 더 네, 중요한 거. 그러면은 일단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를 한번 짚어드릴게요.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초에 방이사거리역, 이 9호선 연장 노선이죠. 방이사거리역이 개통 예정입니다. 근데 이 9호선 같은 경우는 강남이랑 뭐 여의도랑 이제 한 번에 연결이 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 주요 업무직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더 많은 수요를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 주셨지만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사실 아예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는 아니겠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둔촌에 대한 어떤 이주 수요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주 수요가 굉장히 대규모 이주 수요이기 때문에 그 둔촌 강동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주 수요가. 그래서 광진구나 이런 송파구나 강동구의 전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가 상승과 함께 이제 매매가 상승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호재로 볼 수가 둔촌이 있겠죠. 약한 9,300세대인가요? 네, 9,300세대, 둔촌이랑 고덕이랑 같이 합쳐서 이제 고덕까지. 9,000세대 정도가 된다고 이제 봤어요. 그 저번 주에 얘기하시길 그 이종상 팀장님이 그 둔촌이 몇 세대라고 했었죠 그때? 6,000세대. 6천여 세대. 6천여 세대면은 잠실주공, 뭐 리센츠 이런 5단지나 옆에 있는 단지들 한 네. 단지 하나 정도 세대. 상당히 큰 세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석촌호수 어떤 입지 여건들 상당히 좋다는 거 그리고 그렇죠. 입지 여건 중에 지금 어떤 호재를 반영할 수 있는 이 보호선이 상당히 가까이 있다는 것 그 부분이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네. 다음 넘어가가지고 이제 매물인가요? 네, 매물 매물 소개를 소개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예. 네, 근데 저희가 이 까방만의 매력이죠. 저희가 아. 직접 현장을 나가서 촬영을 했는데요. 건물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도 같이 촬영을 해왔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나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저희 이제 송파 쪽에 있는 방이동의 매물을 이제 소개해드리러 왔는데 오늘 입지가 어떤가요? 여기 오시면서? 네, 저희가 그 석촌호수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걸어왔는데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매물 쪽 창문을 통해서 롯데타워가 보일 정도로 굉장히 바로 가까이 앞에 지금 있어요. 제이 롯데월드 타워가 네네. 엄청나게 상당히 가까이 위치했고 오늘 또 마켓이 열렸었나면 보니까 지금 석촌호수 주변으로 사람들이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모여있는 모습을 봤었고 또 하나 얘기해 주실 거 있죠? 네, 이 골목을 통해서 한 도보로 4분 정도 걸어가게 되면 9호선 연장 노선이죠. 좀 이따가 저희가 이제 그 곳도 한번 네네. 확인하러 갈 건데 방위사거리역이 그렇죠. 우선은 나옵니다. 매물 먼저 안쪽 한번 확인하러 가시죠. 네. 가시죠. 자, 저희가 우선은 내부에 와 있는데 그 중에서 3룸에 있는 4층인가요? 3층. 아, 3층이요. 네. 3층에 있는 3룸을 와봤는데 우선은 오면서 어떤 시설들이 뭐 있었죠? 엘리베이터와 무인 택배야 그리고 또
CCTV. 네,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고 그렇죠. 이 복도를 보시게 되면 대리석으로 지금 다 조성이 되어 있고 지금은 사실 약간 거의 다 이제 조성이 인테리어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직 등은 안 나서 네. 조금 어둡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최단님 지금 이 3룸 말고 다른 층 혹은 다른 호실 또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제가 3룸부터 이제 다른 구조들도 한번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에 준공되는 신축 건물입니다. 현재 준공은 완료가 되어 있고 확장 공사 중에 있는 매물이고요. 총 5개의 층이고 1층은 근생, 2층부터 5층까지는 다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원룸은 1개, 투룸은 4개, 3룸 3개로 되어 있으며 풀옵션으로 되어 있는 신축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가봤었는데 좀 아쉬웠던 게 그 어두웠었죠. 아직 네, 그 조명이 아직 설치가 등을 안 안 설치해갖고 좀 돼가지고 어둡게 이제 촬영이 됐는데 자 이번에는 좀 더 뭐 입지나 뭐 물건에 대한 거 보셨으니까 좀 이번에 좀 확실하게 제가 처음에 시작했죠 화두에서 장점 그리고 단점까지도 네,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된다. 이 까방에 까놓고 말하는 그렇죠. 솔직한 방송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예. 그냥 좋은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하자면은 예. 여기서 그 창문을 열었을 때 제일 롯데월드가 정말 크게 보여요. 그만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잠실 뭐 이쪽 송파 지역에 있으면 다 뭐 잠실 제일 롯데월드와 인접하다 하는데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보로 이용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웠다. 가보니까 더 알겠다라는 거를 좀 어필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입지가 상당히 좋았어요. 분명히. 네. 그래서 그 입지 안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제일 롯데월드가 접근성, 그러니까 석촌호수와의 접근성 상당히 네네네. 좋았고 그리고 9호선이 바로 3분 거리였죠. 거리 3분 거리. 있었고. 이거 확실한 장점이다. 이 매물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네, 대표님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떠셨어요? 근데 제가 그 6m 도로였나요? 도로가 네. 그 정도 됐죠.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장점이었어요. 깨끗한 도로였다는 거. 저 구석진 후미진 뭐 담배꽁초가 많이 있고 그런 지역은 아니었다는 거. 그런 것도 장점이었고. 근데 신축을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옥상에서 바라봤죠. 네네. 옥상에 올라와서 보니까 신축이 그리고 걸어 다녔을 때 보니까 약 그 블락에 한 5세대 정도 됐나요? 정말 다 공사를 해서 하고 있는 거. 왜냐면은 삼전사거리 쪽 보시면은 거기는 신축이 그냥 난무하죠, 난무. 거기는 네. 계속 완전 신축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방위사거리 같은 경우는 저도 이쪽 매물을 처음 봤는데 신축이 많이 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겠고 수요, 공실이 거의 없었어요 보니까 집집을 맞아요. 하나하나씩 다 돌아다녀 보았을 때 공실이 없었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조금씩 좀 상세하게 분석하면은 3룸하고 원룸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3룸 원룸. 근데 투룸이 처음 보는 구조였어요, 맞죠? 구조가 굉장히 좀 그쵸. 거실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주방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거실이 있고 방 2개인데 보통 거실 방 2개 그리고 여기에 부엌처럼 네. 싱크대가 있었는데 이 싱크대를 갖다가 저쪽이 창이죠. 벽 있죠. 3.3m의 벽. 이쪽이 소파를 놓겠죠. 일반적인 집에서. 그럼 반대편 뭘 놓죠? 뭐 식탁이나 TV를 놨죠, TV. TV. 아, TV. 보통 TV를 놓을 자리에다가 이 싱크대가 일로 갔더라고요. 그쵸, 그쵸. 싱크대가 부엌의 그러니까 거실의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 그 대신에 그러면 난 TV하고 이런 게 어디로 갈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안방은 또 되게 크죠. 정말 넓어요. 진짜 안방은 넓어요. 보통 투룸보다 훨씬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다는 게 있었고 건물의 향이 보니까 약간 남향으로 지을 수 있었는데 약간 동양의 맞아요. 느낌이 좀 강했다는 너무 거. 아쉬웠어요. 저도. 맞죠. 네. 도로 쪽으로 뚫었으면 집이 완전 환했을 거라는 생각을 그렇죠. 좀 한번 해보게 됐었던 매물이었죠. 그리고 음. 지금 강남 쪽에 대한 이런 것도 있어요. 강남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규제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 보면 이런 영향들이 송파 쪽에도 분명히 올 수 있다. 그런 점들. 네. 하지만 제가 보실 때는 전반적으로 가격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더 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게 방위사거리 9호선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직접적으로 받는 호재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물건은 전략을 어떻게 짜시냐면은 이제 통으로 사시죠. 근데 임대는 다 마찬가지죠. 구조는 제가 어떻게 좀 요즘 뭐 싱크대가 막 9억에 있고 막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야, 어쨌든 간에 구조는 조금 이런 단점이 있을지라도 이 물건은 임대는 맞춰지기 때문에 통으로 만약에 사시게 되면은 한 10년 정도 어차피 보유를 하셔야 되거든요. 하실 거잖아요. 장기 투자. 그러면은 어떤 집가 상승 그리고 어떤 매가에 대한 어떤 상승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물건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해드리죠. 이쯤 되면은 가격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그렇죠. 같아서 가격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제가 가격 한번 음. 안내를 드릴게요. 매물가는 약 30억 7,500만 원이고 이제 음. 보증금 같은 경우는 5억 8천만 원에 월세가 82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출이 대출이 18억 4,500만 원까지 예상 가능하고 따라서 이제 실제 투자 금액이 약 6,500만 원이 되는데요. 이 수익률을 따져보면은 한 달 이자 대출금 한 달 이자를 3.4%로 잡았을 때 지금 현재 한 522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월 실수익이 297만 원 그리고 연 실수익이 3,567만 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5.5%인 거죠. 5.5%면은 만족스러운 그렇죠. 네요. 저한테는 제가 네. 수익률 봤을 때는 그래서 뭐 또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있고 임대에 대한 그런 공실의 걱정도 없는 지역에 5.5%의 수익률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더불어서 시세 차익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시세 차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매매가가 현재 상승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게다가 이제 또 여러 호재들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9호선 개통의 부분들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전세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매매가까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이 매물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 같은 이제 좀 총평을 좀 한번 해보죠. 네. 우선은 입지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거의 만점에 가까운 매물의 그렇죠. 어떤 위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주변 어떤 호재까지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여력도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물건 자체에서는 물건 자체 어떤 입지는 이런 거는 이제 앞에서 평가 다 했고, 물건 자체의 어떤 투룸이 몇 개죠? 4개. 네. 이 4개가 약간 저는 마음에 좀 조금 안 맞았다는 점, 거기를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특징들이 어떤 뭐 수요들. 저는 수요랑 또 희소성을 들고 싶은 게 뭐 신축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는 지역에 신축 매물이 아니다. 그래서 희소성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확실히 그런 점들 좀 확실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수요는 많고 삼전동에 비해서 신축이 거의 없는 지역이고 그렇죠. 공실이 없는 지역이고 입지는 상당히 좋은 점, 그리고 전체적인 향이 조금 아쉬웠다는 점, 맞아요. 그리고 투룸의 구조가 조금 아쉬웠다는 점, 그리고 이제 강남권 아파트가 송파 바로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남권에 대한 어떤 규제로 인해서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물건의 자체에 대한 어떤 입지나 또 어떤 주변 영향을 바로 줄 수 있는 어떤 호재 이런 걸로 인해서 가격 상승은 충분히 아직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 통건물 매입 시에는 사셔가지고 어떤 10년 정도 중장기 투자하시면은 충분히 가치가 높은 매력적인 그런 네, 어떤 빌라일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세하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입지와 호재와 정말 이렇게 뭐 수익률과 이런 부분을 정말 총점으로 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봐주시면 총점이 나오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뭐 이제 카페로 문의를 주시거나 전화번호 이제 공지되고 있으니까 요즘에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전화 주시면 제가 좀 상담을 더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